눈밑 지방 이식 왜 하냐고? 안녕하세요. 무도원 성형외과 윤태경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수술 중 하나가 바로 눈밑 지방 재배치인데요. 비교적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도 빠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경우에 따라서 미세 지방 이식도 함께 권해드릴 때가 있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왜 지방 이식까지 같이 해야 하는지, 꼭 필요한 건지 많이들 여쭤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때 눈밑 지방 이식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그 밖의 궁금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쉽게 이해하려면 눈밑의 구조를 간단하게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래 눈꺼풀은 여기 바깥쪽부터 이제 피부가 있고, 그 바로 밑으로 안윤근이란 근육이 서로 붙어 있고, 그보다 깊은 층에 안화지방이라는 흔히 눈밑 지방 재배치 얘기할 때 다루는 지방이 있어요. 안화지방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경막이라는 아주 얇은 구조물이 있는데, 눈밑지 좀 알아보신 분들 경막 강화라는 말도 들어봤죠? 바로 그 경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래로 뼈가 있어요. 우리가 눈 밑에 이렇게 퀭하게 패인대를 만져보면 여기 뼈가 만져지죠. 이 패인 부분이 눈물꼬랑이라는 곳이고, 눈물꼬랑 인대라는 조직이 이 만져지는 뼈에서부터 부착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딱 잡혀 있고, 그 위로만 지방이 이렇게 볼록하게 늘어지고 튀어나오면서 눈물꼬랑을 만들게 돼요. 이 정도 알면 이제 눈밑 성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눈밑 성형은 크게 지방 제거, 지방 재배치, 또 지방 이식, 그리고 하안검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눈밑의 부자연스러운 모습은 노화로 인해 안화 경막과 근막이 탄력을 잃고, 그로 인해 안구 아래에 있던 지방이 튀어나오게 되면서 발생해요. 이렇게 눈밑 지방이 나온 경우에 나이대, 피부 상태 등에 맞게 수술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환자분들께서 이 눈밑 지방이 충분하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선천적으로 지방 자체가 부족하거나, 혹은 예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이때 지방을 많이 제거를 해서 재수술 때 지방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또 구조적으로 눈물꼬랑, 그리고 광대와 상악 같은 골격이 발달해서 이 상대적으로 앞광대가 들어가 있거나, 또 노화로 인해서 중안면이 처진 경우 앞광대가 꺼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때는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는 이 패인 부분을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밑 미세 지방 이식도 함께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눈밑 지방 이식은 이 눈물꼬랑부터 안아 뼈 경계를 따라서 꺼진 부의 지방을 이식해서 채워주는 수술이에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보다 위쪽으로 눈꺼풀이 전체적으로 함몰된 곳에 넣어줄 수도 있고, 또 그보다 아래쪽에 앞광대까지도 채워줄 수도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눈밑 지방이 부족한 경우에 이 복부나 허리, 허벅지에서 채취한 지방을 미세 지방 이식관을 통해서 꺼진 부위에 이식을 해줍니다. 눈꺼풀 피부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얼굴 지방 이식을 시행할 때의 지방 입자 크기로 주입을 하면은 울퉁불퉁하게 자리가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다 작은 입자를 주입하기 위해서 아주 미세한 관으로 지방을 추출하고 정제를 해서 주입하게 돼요. 그래서 미세 지방 이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거예요. 상담할 때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지방 이식을 함께 권해드리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무조건 지방 이식을 해야 되는지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정말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지방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절대적으로 이 눈 밑의 지방량이 부족한 분들이에요. 이 눈밑 고민으로 오신 분들의 가장 전형적인 양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눈밑이 볼록하고 그 밑으로 패여서 인상이 굉장히 퀭한 느낌을 주는데요. 평균적인 분들에 비해서 이 볼록한 정도가 적거나 아예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휙 패여서 퀭한 느낌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패여있던 눈물꼬랑은 다소 채워지더라도 원래 지방이 있던 데가 오히려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왜 계속 똑같이 패였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지방 이식을 같이 해서 부족한 볼륨을 채워줄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눈밑 지방이 충분한데도 이식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이것도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보통 앞광대가 꺼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눈물꼬랑 바로 아래쪽으로 인디언 주름이 있는데요. 이 두 주름선이 연결된 것처럼 보여서 하나의 눈물꼬랑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은 눈물꼬랑이 더 도드라져서 인디언 주름의 시작 부분이 함몰된 줄은 모르고 있다가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고 나서야 그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 그제서야 눈치채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는 이 부분까지는 해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앞볼 쪽으로 지방 이식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또 눈물꼬랑 아랫부분에 앞볼 피부와 근육이 많이 두꺼운 분들의 경우에는 이 눈꺼풀 피부와 두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눈밑 지방 재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더라도 단차가 계속 남아서 주름이 계속 패인 채로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눈밑 지방 재배치 때 조작하는 지방인 안화지방은 피부와 그 밑에 근육인 안륜근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기 때문이에요. 매트 위에 베개가 있고 그 위로 이불이 덮고 있으면 베개 있는 데만 볼록하겠죠? 그걸 평평하게 해주겠다고 가장 밑에 매트 밑에다가 이불을 말아 넣으면 전체적으로는 좀 올라올지 몰라도 베개 있는 데는 여전히 볼록하게 남아 있겠죠. 이불 바로 밑에다가 뭘 말아 넣어서 베개랑 비슷하게 채워 넣어야지 그 높이가 맞춰질 테고, 그게 바로 미세지방 이식이 하게 되는 역할이에요. 눈밑 지방 재배치보다 더 얕은 층의 지방 이식을 함으로써 피부의 단차감을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피부가 얇아서 푸르스름하게 비치는 경우예요. 이것만 단독으로 있지는 않고 보통은 구조적 원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도 어느 정도 호전을 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피부 밑으로 미세 지방 이식을 시행하면 색깔 문제도 어느 정도는 개선을 같이 볼 수 있어요.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 눈물꼬랑 인대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 없이 단순히 지방 이식만 하게 되면 한계가 있어요. 일반적인 지방 이식은 피부 밑에 지방층에 지방을 넣게 되는데요. 눈밑은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울퉁불퉁해질 수 있어요. 울퉁불퉁해지는 것을 피하려면 아주 적게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효과를 보기 어렵겠죠. 많이 넣어도 문제, 적게 넣어도 문제죠. 지방 재배치는 피하층이 아닌 그보다 훨씬 깊은 층에서 조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피부와 근육이 아주 얇은 사람의 경우 약간 만져질 수 있긴 한데, 그것이 지방 이식이 잘못된 것 마냥 울퉁불퉁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눈물꼬랑 인대를 풀어주고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함께 해줘야 해요. 또 어찌어찌 이식만을 했을 때 처음에는 보기가 좋게 되더라도 결국 원인 구조물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오래 못 가고 다시 패임이 보이게 될 거예요. 지방 이식은 흡수된다던데 안 빠지나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요. 물론 지방 이식은 흡수가 된다는 한계점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흡수된다는 것은 아니고, 초방 생착 과정에서 소실되는 것들 이후에 생착이 완료된 지방은 온전히 자리가 잡히기 때문에 다시 사라지면 어쩌지 하면서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유달리 생착률이 많이 떨어지는 체질이면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무도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와 이식을 병행하는 거예요. 이식으로만 해결하려 하면 그만큼 문제도 생기고 흡수도 많이 되기 때문에 흡수되지 않는 안화지방의 재배치로 볼륨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다소 흡수되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회복이 빠른 수술이라서 바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지방 조직이 자리 잡는 한 2-3주 정도는 눈밑 수술 부위를 누르거나 문지르는 것 같은 압력이 가해지는 행동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물안경이나 경락 마사지처럼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것은 넉넉하게 3개월 정도는 피하는 게 좋아요. 눈 한쪽에 결막으로 절개를 하였기 때문에 한 1-2주 정도는 눈에 컨택트 렌즈 끼는 것 또한 하면 안 됩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피곤해 보이는 인상과 어두운 눈밑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하지만 다 똑같은 양상이 아니고 각 개인마다 원인과 특징이 다 다르고 또 그 상태에 따라서 지방 이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고 내가 이래서 지방 이식을 같이 추천을 받았던 거구나, 나는 필요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밖에도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도원 성형외과 윤태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